선생님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위에 서 계십니다. 다가오는 병원연의 따뜻한 불기운이 선생님의 삶을 포근히 덮어주며 그동안 막혀있던 길이 풀리는 기세가 선생님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재물복과 인연복이 동시에 살아나며 이제는 좋은 소식과 기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용띠 선생님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일로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은 한 해의 기운이 집안과 내 몸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뿌리처럼 자리를 잡는 날입니다. 특히 2026년 병원연은 불의 기운이 힘있게 치솟는 해라 재물의 흐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불기운은 제대로 다루면 따뜻함이 되고 기회가 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관계가 거칠어지며 돈이 들어와도 금방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띠 선생님들은 원래 큰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 많습니다. 명리학의 흐름으로 보면 용의 기운은 하늘로 솟구치는 상승의 기세와 큰 판을 읽는 통찰, 그리고 마음먹으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담담해 보여도 속에는 불씨처럼 뜨거운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어 내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고 결국 해내고 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는 운이 열릴 때 크게 열리고 기회가 올 때 한 번에 크게 잡아 올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다만 이 큰 기운은 시작이 흐트러지면 에너지가 방향을 잃어 괜한 충돌이나 과한 지출, 관계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그 방향을 바로잡는 날입니다. 새해 소망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원 성취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서 선생님 복된 기운이 더 크게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용띠 선생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집은 구정만 챙기니 1월 1일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 새해 첫날이라 해봐야 평소처럼 밥 먹고 하루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해 첫날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한 해의 운이 자리를 잡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새해 첫날의 공기와 말, 행동과 음식이 한 해의 흐름을 심는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용띠는 특히 이 씨앗이 크게 자라기 쉬운 띠입니다. 왜냐하면 용띠는 작은 시작도 크게 키우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좋은 흐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작이 거칠면 거친 흐름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용띠 선생님들은 새해 첫날을 더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첫날 마음이 급하면 그 급함이 한 해 내내 따라붙고 첫날 말이 거칠면 사람 사이가 계속 흔들리고 첫날 돈이 나가면 돈길이 한 해 내내 새기 쉽습니다. 반대로 첫날을 단정히 잡으면 용띠의 큰 운이 그 단정함 위에서 크게 피어납니다. 2026년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을 재물과 기회로 바꾸려면 새해 첫날의 작은 실천으로 기운의 방향을 곱게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오래 열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문이 있는 집이라면 대문까지 함께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문은 길이고 길이 열려야 기운이 드나듭니다. 용띠는 집안 기운을 크게 움직이는 존재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아 집에 용띠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용띠 선생님들은 집안의 길을 먼저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10분 동안은 생각을 크게 굴리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 올해 계획을 너무 크게 돌리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고 마음속으로 단정하게 세우십시오. 들어올 폭은 들어오고 나갈 액은 나갑니다. 올해는 집안이 평안합니다. 올해는 돈이 들어오면 잘 모입니다. 용띠는 마음의 선언이 강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선언이 오래갑니다. 그 10분 동안 조용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해의 기운도 받아보십시오. 해맞이를 꼭 산이나 바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란다에서도 좋고 창문을 열어 하늘이 밝아오는 기운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태양은 양기의 근원이고 병원연의 불기운은 태양의 성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용띠는 양기와 인연이 깊어 해의 기운을 받으면 기세가 살아나고 판단이 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 첫 아침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며 속으로만 빌지 말고 아주 작게라도 입술로 말해주십시오. 올해는 내 일이 풀립니다. 올해는 돈길이 열립니다.
올해는 내 결정이 바르게 갑니다. 용띠는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에는 칼이 아니라 길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띠 선생님들, 새해 첫날 아침에 묵은 음식을 습관처럼 꺼내 드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전날 반찬, 남은 국, 남은 찌개를 그냥 데워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은 지난 기운을 끊고 새 기운을 맞는 날입니다. 용띠는 기운이 크기 때문에 묵은 기운을 안고 시작하면 해결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첫날만큼은 반드시 새로 지은 밥을 올리십시오. 새로 끓인 국을 올리십시오. 반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나물 한 가지,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김치나 장아찌처럼 원래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은 예외로 하되 그대로 꺼내지 말고 새 그릇에 단정하게 담아 올리십시오. 용띠는 정갈함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기운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운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큰 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가능하면 죽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부터 초하루에 죽을 먹으면 한 해가 궁해진다고 했고 풍수에서도 죽은 풀어지는 기운이라 새해 첫 기운을 흐리게 만든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띠는 첫 단추를 단단히 끼워야 합니다. 첫날부터 풀어지는 기운을 넣으면 결심도 느슨해지고 계획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날만큼은 밥으로 든든하게 드십시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단함입니다. 용띠는 단단함이 있어야 기세가 바르게 뻗습니다. 떡국은 꼭 챙기십시오. 떡국은 흰 기운으로 새 출발을 뜻하고 길게 뽑은 떡은 오래 이어지는 흐름을 상징하며 동그랗게 썬 떡은 옛 동전처럼 재물을 상징한다고도 여겨집니다. 용띠 선생님들에게 떡국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맑은 시작의 기운이 용띠의 큰 기운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배만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한 숟갈 뜰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올해는 큰 돈이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올해는 서두르지 않고 결정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회가 와도 한 번 더 살피고 잡겠습니다. 용띠는 기회가 많지만 급하면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으로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떡국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전도 함께 드셔보십시오. 저는 차가운 재료를 뜨거운 기름에 지져내는 음식이라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나 균형을 잡는 상징으로도 여깁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니 불을 균형 있게 쓰려면 이런 상징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호박전은 노란 기운이 재물과 인연이 깊다고 말하고 동그랑땡은 둥근 모양이 동전처럼 보여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추전은 향이 강해 탁한 기운을 턴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 첫날의 밥상이 차갑지 않게 따뜻하고 기운이 살아있게 차려지는 것입니다. 용띠는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돈길도 함께 열립니다. 이제 집안에서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큰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청소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바닥을 과하게 닦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비자루질을 하면 복을 쓸어낸다고 하여 금기라고 했고 요즘은 청소기가 있어도 뜻은 같습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쓸고 닦는 행동을 줄이십시오. 청소는 12월 31일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통이 큰 분들이 많아 정리도 시작하면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에 크게 쓸고 닦으면 들어올 기운까지 함께 쓸어낼 수 있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날은 멈추십시오. 대신 그날은 정돈만 하십시오. 물건을 제자리에 살짝 올려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띠는 과한 움직임보다 기운을 지키는 멈춤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쓰레기도 새해 첫날에는 버리지 마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밤 12시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은 31일에 가족과 함께 드시거나 나눠 드시고 어렵다면 그날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새해 첫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행동은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용띠는 추진력이 강해 새해 첫날에도 생각 없이 정리하다 쓰레기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그날만큼은 멈추십시오. 새해 첫날은 버리는 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날입니다. 비움은 31일에 하시고 맞이는 1일에 하십시오. 새해 첫날에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큰 소리도 삼가십시오. 정초에 다투면 1년 내내 다툼이 생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용띠는 정의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려는 기운이 있어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만큼은 그 성향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적하는 말, 서운함을 쏟는 말, 상대를 바로잡는 말은 하루만 미루십시오. 용띠의 말은 힘이 큽니다. 힘이 큰 말은 상대의 길을 꺾을 수 있고 그 기가 꺾이면 집안 기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안 기운이 흔들리면 돈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날만큼은 부드럽게 넘기십시오.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대신 웃음을 더하십시오. 덕담을 넉넉히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건강하시십시오. 올해는 돈 걱정이 줄어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말에는 기운이 실립니다. 용띠 선생님들이 덕담을 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열어줍니다. 용띠는 사람을 모을 때 크게 모이고 사람 문이 열릴 때 귀인도 크게 들어옵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도 전화해 덕담을 건네십시오. 새해 첫날이니 밥 새로 해서 먹고 건강 잘 챙겨라. 올해는 하는 일 잘 풀려라.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덕담은 상대에게 복을 주는 동시에 그 덕담을 한 선생님 마음에도 복이 붙습니다. 용띠는 베푼 말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좋은 말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좋은 복이 돌아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돈이 밖으로 나가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과한 지출도 피하십시오. 정초에 돈이 나가면 1년 내내 돈이 새는 길이 먼저 열린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해 충동이 커질 수 있으니 새해 첫날부터 지갑을 크게 열지 마십시오. 용띠는 통이 큰 분들이 많아 정초에 기분 내며 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지출이 한 해의 소비 습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의미 없는 소비는 줄이십시오. 용띠는 벌 기운도 강하지만 크게 나가는 흐름도 함께 생기기 쉬우니 첫날만큼은 지키는 기운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지키는 기운이 있어야 벌어도 남습니다. 불은 모아야 빛이 되고 흩어지면 연기만 남습니다. 병오년을 맞이하는 용띠 선생님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 첫날에는 손톱도 깎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은 자르고 깎는 행동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손톱은 12월 31일 전에 미리 다듬어 두십시오. 옷도 갈아입으십시오. 새 옷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지 말고 깨끗이 세탁해둔 옷을 새로 꺼내 입으십시오. 속옷과 양말도 바꿔 신으십시오. 옷은 몸의 기운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싸는 환경입니다. 용띠는 기운이 큰 만큼 이런 환경의 영향을 크게 타는 편입니다. 단정한 옷으로 시작하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자세가 한 해를 끌고 갑니다.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얼굴을 부드럽게 만든 뒤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올해는 내가 중심입니다. 올해는 내 집이 평안합니다. 올해는 내 돈이 지켜집니다. 용띠는 자기 선언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 첫날에 좋은 선언을 올리십시오. 연말 며칠은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찬 음식은 줄이십시오. 아이스크림, 냉면, 찬 음료, 찬 과일 주스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따뜻한 재물 흐름이 멀어진다고도 봅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의 해를 맞는 문턱에서 몸을 차게 만들면 불기운과 물기운이 부딪혀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용띠는 감정이 크게 흔들리면 판단도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따뜻한 밥과 국, 따뜻한 차로 몸부터 덮이십시오.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큰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잡곡밥도 좋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을 모아 밥을 지어 먹는 일은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소화시키는 상징이 됩니다. 용띠는 한 해 동안 책임을 크게 지고 주변을 챙기느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거움을 연말에 정리하지 않으면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찹국밥을 지어 가족과 함께 드시며 마음을 모으십시오. 올해의 걱정은 여기서 정리됩니다. 올해의 막힘은 여기서 풀립니다. 올해의 무거움은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 모음이 집안 공기를 바꾸고 용띠의 큰 기운을 새해로 맑게 옮겨줍니다. 무나물이나 무국도 좋습니다. 무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흐름이 있다고들 합니다. 용띠는 큰 기운으로 버티는 만큼 속에 쌓인 답답함도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물을 썰 때 마음속으로 내려놓고 싶은 걱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고민이 정리됩니다. 나를 흔들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막히던 돈길이 트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끊어내고 그 물을 볶아먹으며 소화시키십시오. 참기름을 넉넉히 더해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은 막힌 길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용띠에게 이 부드러움은 사람과 돈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으로만 밀면 충돌이 생기지만 흐름으로 풀면 길이 열립니다. 호박죽을 드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호박의 노란 기운은 재물복의 상징으로 자주 이야기되고 호박죽의 찰진 느낌은 들어온 재물을 붙잡는 힘으로도 비유합니다. 용띠는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 일이 생기기 쉬운 만큼 붙잡는 기운을 꼭 세워두셔야 합니다. 호박죽을 따뜻하게 드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들어온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들어온 돈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 충동을 줄이겠습니다. 이 다짐이 용띠의 병오년 재물운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용띠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은 문을 열어 길을 트십시오. 해의 기운을 받아 기세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묵은 음식은 피하고 새로 지은 따뜻한 밥과 국으로 시작하십시오. 떡국과 전으로 기운을 단단히 채우십시오. 청소와 쓰레기처럼 쓸고 내는 행동은 멈추십시오. 화와 큰 소리는 줄이고 덕담과 웃음을 늘리십시오. 돈이 새는 길을 만들지 말고 충동 소비를 경계하십시오. 손톱은 미리 정리해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기운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선생님 한 해의 재물운을 지키고 키우는 뿌리가 됩니다. 용띠는 큰 복이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는 띠입니다. 첫날을 단정히 잡으시면 그 큰 복이 방향을 잃지 않고 선생님께로 곧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용띠의 복은 기세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세를 다스리는 지혜로 지켜집니다. 지혜가 곧 재물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해야 복이 오래 머뭅니다. 새해 소망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원 성취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